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이스테판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짜드리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나이스 잭팟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시고요. 또 그 안에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도 편리하고 빠르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의견 접수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우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 11시가 막 지나갔습니다. 현재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S&P 500 지수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 보시면요,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자, 오늘장은 현재 개장을 한 지 30분이 지났고 현재 구간 보합권에서 좀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721.50포인트로 0.03% 보합권이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으로 전환됐었던 나스닥이 다시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6,903.75포인트까지 다시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0.16%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보시죠. 자, 유로FX는 더욱더 낙폭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490달러로 중반대 가격도 깨진 상황이고요. 0.60%가 빠지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1310달러를 이탈한 이후에 1308달러까지 떨어집니다. 0.02% 하락분이고요. 1308.7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3.28달러로 1.72%, 초반에 다시 한번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다시 이내 63.27까지 반등을 하면서 현재 구간 1.7% 정도의 상승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자, 오늘장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한 만큼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꾸준하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89라인 후반대에서 여전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0.46%의 상승세고요. 89.885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달러가 일단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지지가 되면서 고점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유로FX는 일단 1.23달러 중반대 가격도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다우 역시나 1310달러가 이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크루드오일만 홀로 상승세 1% 넘는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개장을 한 지 30분이 지나간 시간 속에서 개장 이슈 김경민 PD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소폭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함께 120포인트가량 상승을 해줬고요. 쉐브론이라고 하는 이 기업, 석유 기업이죠. 가장 좀 약진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P 500도 0.3% 개장과 함께 상승했고요. 여전히 에너지주가 이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주,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도 FOMC를 앞두고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0.2% 상승을 해주면서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의 낙폭을 보이면서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금 글로벌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생겨나면서 페이스북의 어떤 좀
회생을 할 만한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영국 쪽에서도 이 메이 총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 관련된 이 이슈에 아무래도 영국의 데이터 컴퍼니가 함께 연루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런 법안에 대해서 좀 개선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라든지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계속해서 좀 심화될 것이다라는 점을 쉽게 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장에서 좀 많이 하락을 한 종목으로는 오라클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현재 지금 8.63%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기관 쪽에서 뭐 스티펠 니콜라스라든지 BMO 캐피탈 쪽에서 이 오라클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그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이제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도비 시스템과 같은 회사들에 비해서 이 오라클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레포트 때문에 지금 좀 주가가 무너져 내리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본장에서는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이고 여전히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지수에서는 일단 두 지수 모두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폭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나스닥이 조금 더 앞서서에 말씀드렸던 지수의 상황보다 더욱더 낙폭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6,899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0.26%. 일단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이 꽤 큰 상황인데요. S&P 역시도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1시간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S&P와 나스닥에 대해서는 지수 현재 구간 공방 벌이고 있다라는 점, 지수 선물 쪽에서 하락세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장 뉴스도 다시 한번 이슈 점검을 좀 도와드렸고요. 일단 오늘장은 좀 하락폭이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달러와 크루드오일 많이 지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앞서서 저희가 세 번째 이슈로 크루드오일 점검을 도와드렸고 오늘장 이렇게 1% 넘는 거의 2% 가까운 급등이 일어난 이유는 어떤 이유로 찾을 수 있는지 김기현 PD 통해서 좀 의견 시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 2%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어제자부터 이어졌던 이슈, 중동으로부터의 긴장감이라든지 베네수엘라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런 지금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외신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라이펙타라고 하는 기관 쪽의 에너지 컨설턴트의 인터뷰가 함께 올라왔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오일 가격대가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또 베네수엘라의 크루즈 생산량 급감에 대한 우려도 오일 시장을 지지해주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IEA 쪽에서 리포트를 냈었죠. 지난주에 베네수엘라 생산량 급감으로 인해서 글로벌 원유 시장이 공급 부족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점 짚어냈다라는 점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또한 미국발 생산량 증대 우려도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브렌트유 대비해서 WTI 가격이 계속해서 좀 저렴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의 크루드 수입도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브렌트유 현물의 경우 WTI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배럴당 0.40달러 정도 비쌌다라고 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이 부분이 배럴당 3.36달러로 그 차이를 넓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브렌트유에 비해서 WTI가 훨씬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어떤 가격 메리트를 얻고 있다라는 점 다시금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WTI에 대한 브렌트유 프리미엄이 배럴당 거의 4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좀 새로운 이슈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이 사우디 간의 이슈입니다. 일단 미국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절부터 조지 부시 시절까지 이 미국 대통령들은 원유를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에 대한 어떤 주춧돌로서 봐왔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자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현재 이란 문제를 둘러싸고 두 국가 간에서 좀 안보를 위한 굳건한 관계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 가운데 사실 에너지 문제가 이 앞에 있던 안보 어젠다를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한번 보면요. 미국이 사우디로부터 단 56만 배럴 정도의 오일을 수입했다라고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1986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로부터 오일을 수입하는 양이 그만큼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기록했던 피크치였던 224만 배럴보다 75%나 적은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미국 쪽에서도 원유를 좀 그냥 자급자족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EA 쪽에서는 미국의 원유 순수입이 급감한다는 것은 에너지 지정학의 어떤 심오한 암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우디는 일단 계속해서 지금 미국을 타겟화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셰일 오일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투자자들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어떤 이슈보다도 미국의 원유 재고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에 걸쳐 이 미국 정치인들의 염원이라고 한다면 사우디 오일로부터의 자유였다라고 블룸버그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뤄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블룸버그 쪽에서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이 빈살만 왕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점이 나올지에 대해서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이제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점이 나올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동에서 나오는 발언에 따라서 또 유가의 향방도 좀 결정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꼭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 시황적으로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생산량 급감으로 일단 원유 시장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 부족에 대한 국면이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부분도 역시나 좀 상승 쪽으로 방향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일단 IEA 쪽에서는 미국의 원유 순수 임량 급감은 에너지 지정학에 심오한 암시를 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다시 한번 유가에 대해서 저희 상승 요인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뭐 생산과 그리고 공급 이런 수요에 대한 이슈로 가격적인 측면이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저희가 앞서서 전달을 또 맞선인 통해서 함께 전달을 해드렸고 일단 뭐 매수를 하신 분과 매도로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또 설명을 도와드린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까지 살펴드렸고 이어서 마지막 이슈입니다. 골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골드 그리고 최근의 골드는 달러 인덱스의 방향과 함께 골드가 좀 많이 좀 이전과는 다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현재 가격대 살펴드리면요. 다시 한번 좀 올라오면서 1309.2달러까지 반등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0.58% 하락세이고요. 일단 어제의 저가가 1307.4달러였고 오늘의 저가는 1307.7달러. 이제 저가를 깨기 전 좀 몇 틱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마지막 이슈 골드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역시 다운의 의견이 좀 우세한 가운데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을 들어주셨고요. 김규민 PD와 저 그리고 해설위원님까지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골드 같은 경우 같은 자리에서 좀 지지부진하다가 뭐 역시 마찬가지로 하방 쪽으로의 박스권 아래 하단을 좀 이탈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을지 또는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격대인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도 골드 좀 관망 아니셨을까요, 마스터님? 네, FOMC 일단은 네. 발표 전에는 제가 계속 관망의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진폭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좀 강한 상승세가 또 나왔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도 아직 FOMC에서 금리 결정하기 전에는 먼저 살짝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격대를 맞추기 위해서 살짝 좀 더 올렸다가 이제 또 빠뜨리는 이러한 모습을 또 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좀 변동성이 일단은 다른 종목들이 더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일단 골드 같은 경우 관망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건망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다른 종목들을 더 먼저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게 왜냐하면 좀 투자를 할 때 나는 골드가 좋아라고 해서 매일 365, 24시간 골드만 접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변동성과 그리고 현재 가격대에서 좀 투자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이전해야 할 필요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망에 대해서 단호한 의견은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일단 FOMC 이런 빅 이벤트 이후 다시 한번 가격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미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드렸고요. 자, 일단 마스터님 외에는 또 다운의 의견이 좀 동일하게 통일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은 다운을 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좀 매도로 들어갈까요? 어때요? 일단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 골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박스권이었는데 결국에는 박스권 물론 오늘 장 끝까지 봐야겠지만 종가상 이 자리를 깬 적이 지금 1월 이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밑꼬리는 달았지만 종가상 지금 1.314 이 라인을 종가상 깬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이 라인이 만약에 종가상 깨지면 사실 3개월간 지지받았었던 자리가 이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손절매 물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아래쪽으로 좀 흔히 말해서 좀 추가적으로 밀어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매수보다는 어쨌든 매도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빅 이벤트 관련된 시황도 있지만요. 일단 가격대적으로 좀 짚어드렸는데요. 어제 종가도 확인해 보니까 1,316.7달러였네요. 일단 말씀해주신 1,314달러가 그 안에서 지지가 됐었던 상황이고, 하지만 오늘장 지금 어제의 종가도 좀 이탈된 상황입니다. 1,309달러이니까요. 1,314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종가가 만약에 이탈이 될 때까지 좀 확인이 된다면은 이후에는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매도적인 우위가 현재 가격대에서는 더욱더 있다라는 점 분석적으로 함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외신 쪽도 김경희 PD가 일단 다운을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 어떻게 좀 매매할까요? 네, 우선 외신 쪽에서는 아무래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골드는 그만큼 더 눌리고 있다라고 역시나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FOMC에서 올해 첫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FOMC가 다가오면서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 1월 고점부터 한 4% 가까이 지금 현재 하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삭소뱅크 쪽에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미 금리 인상 부분에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의견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은 이제 향후 금리 인상 페이스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후에는 골드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FOMC 이후에는 골드가 좀 상승할 여력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내놓는 것인데요. 현재 지금 물가 부분이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무역전쟁 우려 같은 요소들을 생각한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높일 만한 어떤 긴급한 배경은 없다라고 삭소뱅크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몇 년간을 살펴보면요. 로이터 쪽에서는 골드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는 하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냈다고 합니다. 일단 골드가 하락하면서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에 대한 베팅을 좀 철회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 1월 말에 골드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이 21만 건이었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13만 6천 건으로 줄어들면서 그만큼 좀 매수 쪽을 보는 펀드들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현재 이런 매도 현상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골드를 매수할 여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로이터 쪽에 따르면 골드를 보유하고 있는 ETF 숫자가 2016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점프했다라는 의견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제 쌍소뱅크 쪽에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ETF의 골드 보유 현황을 참고할 때 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골드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이터 쪽에서 또 기술적 분석상 골드의 지지선은 100일 이평선인 1305달러 부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좀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 이어서 골드는 FOMC를 앞두고 달러가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 지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하락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장도 뭐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어제 종가가 89.470 라인이었고요. 현재 구간은 0.41%, 89라인 여전히 좀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지선은 1,300달러 초반입니다. 현재가 지금 1,309달러 부근이니까 초반대 가격 1,305달러 선이 지지가 되면서 현재 구간까지 뭐 위쪽으로 상방 또 볼 수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자, FOMC를 앞두고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1월 고점으로부터 약 4%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장기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데이 관점 말고요. 장기 투자자들은 골드에 대해서 상승 관점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또 ETF 현황을 통해서 참고를 했던 만큼 그런 분석적인 내용까지 다시 한번 골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였습니다. 골드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전략 함께 나눠봤고요. 자, 현재 11시 20분 33초 지나가면서 시장 이제 거의 개장한 지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S&P 500 다시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719.25포인트로 0.12%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아예 이제 하락으로 전환된 상황이고요. 0.43%까지 빠집니다. 6,900선이 이탈된 이후 6,894.50포인트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 중반대 가격이 이탈이 됐다가 다시 좀 중반대 가격 회복이 됩니다. 1.23610달러고요. 0.52%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 다시 보실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10달러 이탈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1,408.9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0%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골드까지 확인하셨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가 넘었습니다. 오늘의 급등은 2%가 넘게 나오면서 고점 다시 한번 갱신을 하는데요. 63.47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중반대 가격대를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64.49달러로 2.03%까지 상승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살펴보셨고요.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현재 가격대 살펴드리죠. 자,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와 그리고 그 밖에 종목들의 흐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0.44% 상승세로 89.87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세까지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 오늘 좀 강하네요. 거의 2% 가깝게 2% 넘는 흐름 속에서 63달러 중반대 가격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63.44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시세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수와 그리고 유로FX, 골드까지 모두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도 접수를 해주셨고 또 문자와 전화로도
상담도 현재 구간 접수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날씨 잭팟 마스터님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상담과 그리고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어서 더욱더 좀 많이 접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전화 상담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요. 전화 상담 먼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됐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늦은 밤까지 저희 시청해주시고, 이렇게 상담 전화도 걸어주셨는데요. 일단 너무 네. 반갑고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저희 쪽에 연락을 해주셨을까요? 네, 제가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네네.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항생에 관심이 네. 많고, 아, 네. 거의 하루 종일 항생을 매매를 하려고 차트를 보는 사람인데요. 네네. 보면은 밤에는 당연히 밤에는 그 CME 장이 활발하니까. 네네. 다들 그 CME 종목을 이제 매매를 하는 것 같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항생은 밤에는 하지 마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런데 제가 차트를 보면 11시쯤에 해서 항생이 추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밤 네. 11시에도. 네네. 2시까지요. 네. 근데 다들 항생 매매를 밤에는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번은 그 시스템적으로 체결이 잘 안 된다든지 어떤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거래량이 좀 부족하고 CME 상품이 많이 움직이니까 안 하는 건지, 어떤 주의점이 있는 건지, 매매하기 전에 제가 알아둬야 될 사항이 있나 혹시 해서. 네네. 네네. 아,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항생을 좀 주요로 거래를 하시는데, 일단 언제 정도의 거래를 시간을 가장 좀 활발히 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느 낮에 시간대? 당연히 네. 이제 오전장에 당연히 활발한 건 알고 그때 하는 건 알고 네. 있는데요. 네네. 저는 밤에도 하고 싶은데 아, 네. 아무도 밤에 한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불안한 거죠. 하면 안 되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그럼요. 11시에 추세가 많이 네. 나오는데 왜 안 하는지 몇 개씩 나오는 날도 많이 있다는 네. 거죠. 네네.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전문가님 같아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우,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일단 감사합니다. 거래하시기 전에 확인을 제대로 하고 하는 게 중요하죠. 네. 아우, 전화 잘 예,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마스터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먼저 좀 인사 나눠보시고 대화 통해서 좀 풀어볼까요? 네. 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궁금해하셨던 답변들을 하나씩, 네. 다 학습을 하셨는데요. 먼저 이제 항생 자체가 기본적으로 왜 야간에 많이 안 하는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항생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셨다면요.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생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들어와서 많이 거래량이 이제 많이 활성화된 게 별로 채 몇 년 안 됐습니다. 제가 한 1, 2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직까지는 야간 항생보다도 그리고 또 주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장가 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일단 야간장보다도 일단은 주간장을 일단은 주간장도 많이 꺼냈지만은 국내 시장 자체가 이제 파생 시장 자체가 2011년도 이후부터 이제 조금 옵션이든 선물 시장 자체가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는 오전 아시아장 때 어떤 게 좋을까? 다만 해외 시장 자체도 크게 많이 안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생에 이런 시점부터 이제 관심을 많이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 제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지금 위쪽이 항생 차트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이제 해외 선물 차트인데 항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야간장 같은 경우는 17시 이후부터 이제 봤었을 때 현재 지금 저녁 밤 11시까지 움직임 자체가 요만큼밖에 안 나왔죠. 이게 지금 틱 차트이기 때문에 거래량에 따라서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다른 나스닥이라든지 다른 상품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져지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임 자체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는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수익 자체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마스터들은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스터들이 또 많이 추천하는 종목들로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이 좀 강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11시쯤에 11시부터 2시까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때 하면 위험할까요? 저녁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맞으시죠? 저녁. 네. 저녁 시간대. 네, 맞습니다. 지금 10시나 11시부터 한 번씩 투세가 터지는 부분은 맞는데요.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차트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차트를 짧게 한 번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야간장에서는 그렇게 주간장처럼 진폭 자체가 추세가 터진다 하더라도 강한 흐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이라고 보면 똑같을 것 같아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CME 야간 선물 자체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움직임 자체가 추세가 어쨌든 그렇죠. 주간장에 비해서 약 한 3분의 1 정도밖에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체결이 안 되다 보면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님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네, 제가 조금 더 네, 알아보면 좋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이제 눌림 자리에서 많이 진입 자리를 찾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또 고점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살짝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조금 네,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이 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좀 생각을 하셨던 그 이유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항생지수 홍콩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장은 뭐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낮 시간이 좀 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시장도 맞춰서 그 시간이 활발하기 때문에 거래하시기 좀 편하신 거고요. 지금 야간장에서는 아시아장은 좀 밤이잖아요, 시청자님. 그렇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 체결도도 성공률이 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성 리스크에 좀 많다라는 부분에서 낮 시간에 많이들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실까요? 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네. 차트는 제가 알아서 보지만 그 체결이 네. 안 되나 혹시 싶어서 그게 그럼요. 불안했었는데 네, 네. 정말 그런 면이 있다면 네. 내가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럼요. 생각이 드는 거.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은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화 상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저희 신세계 시청자분들이 정말, 왜냐하면은 정말 이건 실전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상세하게 확인을 하시고 매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아시아장에서 좀 활발한 종목들과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 기반으로 하는 시장과는 거래량이 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가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책방 마스터님과 함께 이렇게 또 전화 상담도 네, 받아오셨는데요. 항생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점, 그리고, 작은 것도 좋고요. 일단 거래하시고 해외 선물 거래하실 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바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은 오늘은 날씨보 마스터님 든든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접수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유튜브로, 네,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일단 저희가 또 다양한 종목을 봐드리고 있고, 어제장도 이 종목을 좀 봤었는데, 자, 구리에 대해서, 네, 문자를 의견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구리 급락 중인데, 매도 추세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봐도 될까요? 라고 구리에 대해서 현재 구간 또 질문 주셨는데요. 자, 현재 구리 먼저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리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1.36%까지 빠지네요. 오늘까지 만약에 음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3.15 라인에서 지금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저점도 이탈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좀 윗선에서 아래쪽으로 좀 흘러내릴 수 있는 구간인지,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된 것인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마스터님은 여기서 이제 매도로 들어가도 될지에 대한 부분도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네, 전반적으로 지금 네. 금속 상품들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계속 다 약세를 나타내는데요. 네네. 지금 차트상 제가 지금 30분봉 차트를 일단 틀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지금 주요 라인대들 이제 뭐 5분봉이라든지 네, 뭐 15분봉 네, 지금 틱 차트에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30분봉으로 일단은 조금 더 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일단 매도 추세로 일단 가는 게 맞고 주요 일단은 지금 478 라인 자체도 지금 무너지면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도로서 조금 더 열어두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조금 더 내려갈지 네, 이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는 지금 2.99 라인까지도 충분히 더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120틱 차트로도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요. 한번 진입자리 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한 지금 잠깐 차트가 바뀌면서 네, 전반적으로 지금 구리뿐만 아니라 지금 네, 골드 그리고 실버까지도 네. 전반적으로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달러의 또 영향들도 또 받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자, 먼저 구리 오늘 당일 일단은 진폭만 보더라도 지금 고점 자체를 지금 계속 추세선을 그리면서 지금 거의 패턴을 보이고 있죠. 제가 한번 패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진폭 안에서 지금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패턴을 살짝 무너뜨렸기 때문에 3.05 라인까지 일단은 일시적으로 일단 단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요. 추가적으로 3.06 라인 전고점 라인 자체만 갱신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지속 하락세 일단은 열어두신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35% 현재 3.035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면은 매도 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또 투자자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일단 현재 부근에서 다시 한번 전략을 챙겨드렸고요. 해설위원님도 지금 저는 구리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3점 라인은 좀 지켜는 가고는 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 들어갈 마음이 있으실까요? 현재 딱 차트를 보셨을 때?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구리의 큰 방향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주요 라인이라고 봤었던 3.80 라인 이탈하면서 아래쪽으로 음봉 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도 3.80 라인도 여러 번 지지를 받았던 자리 사실 작년 12월 달 이후로는 처음 이탈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포지션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보다는 추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지지 라인이 이탈됐기 때문에 아래쪽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하방 쪽으로에 대한 추세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구리까지 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한 질문 먼저 좀 소화를 해드릴게요. 맞소니 크루드오일을 61.40달러의 매도로 한 계약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일단 61.40달러고 매도입니다. 손실폭이 꽤 크신데 일단 저희 쪽에 질문 주셨고요. 문자로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크루드오일 가격대 먼저 살펴드리자면은 63.56달러입니다. 지금 2.14%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포지션도 반대 포지션이고 가격대도 좀 낮아요. 네. 이게 로스컷이 안 나가셨나봐요. 이제 컷이 안 나가셨나봐요. 네. 네, 지금 방금 말씀, MC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 자체랑 조금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견디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급등 자체를 보이지만요. 결국 상품이라는 선물 자체는요. 다시 한번 이런 급등 자체가 나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하락세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 64달러와 65달러 위로 일단 상승 안착하기에는 사실 단기간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올리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계약수에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차라리 64불 라인대에서 평단을 맞추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내에는 다시 한번 눌림 자체에서 살짝 어떻게 보면은 약손실이다 아니면 좀 도망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자리에서는 지금 약 220틱 정도 밀린 상황에서는 사실 손절치기도 많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61.40 라인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내려오기엔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이번 주 수요일 날 일단 주간 원유 재고 발표 또 이후와 그리고 이제 FOMC 일단은 발표 이후에 유가는 다시 한번 방향을 잡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고 나서 추가적인 계약수를 하시든 아니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조금 손절로서 대응을 하시고 그다음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방향을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워낙 저가에서 매도로 들어가셨고 현재 구간이 63달러 중반대 가격대까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단계약이시기 때문에 좀 그것은 괜찮습니다만 일단 해설위원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리스크 관리 어떻게 좀 하실까요? 네. 사실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포지션을 강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보유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는 게 가장 좋은 리스크 관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진입하고 나서 또는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 내가 전략을 짰었던 그 방향대로 빠르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쨌든 일부 후퇴를 하거나 아니면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다시 전략을 짜는 게 이 시장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원래는 또 손절을 참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잘 어렵습니다. 하지만 네. 제일 어렵죠, 사실. 네, 맞습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조언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지금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마스터님 말씀처럼 수요일 이후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비중을 추가하실 수 있는 좀 여유 자금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가격대 변화함에 따라서 저희 쪽에 다시 문자 주시면은 그때 맞는 전략 다시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날씨권 마스터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들 많은 분들이 또 접수를 해주셨고 다양한 질문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저희 상담 이렇게 풀어드리면서 다른 분의 이런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좀 스펙트럼이 넓어지실 것 같은데요. 이번엔 또 유튜브로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마스터님, 돈육 매수 시점은 어떨까요? 라고 짚어주세요. 라고 네, 문자 유튜브에 남겨주셨는데 일단 정말 생소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HTS 안에서는 일단 돈육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은요 0.12% 빠졌고요. 62.92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일단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렸고요. 현재 구간에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서 이제 저점 매수 포지션으로 좀 들어가고 싶으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돈육이라는 종목을 메인 종목으로 많이들 거래하지 않으시고 정말 생소한 종목이잖아요. 네. 일단 좀 조언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일단 뭐 농축산물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 자체가 안 나올 때는 또 안 나오다가 한번 방향 추세를 잡아버리면 옥수수도 그렇고 이제 밀도 그렇고 강하게 나올 때 또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매력을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 돈육 같은 경우는 강한 고점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매도 추세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매도 추세가 계속 저는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매도 추세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항상 제가 이제 매도 추세에서 매수로 방금 이제 유로FX도 이제 방금도 유튜브에서 이제 시청자분이 매도세인데 매수 보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래 지금 잠깐만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화살표로 그렸을 때 저가 라인 자체가 지금 여기가 현재 전 고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고점이면요. 이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눌림 자체가 저점을 안 무너뜨리고 다시 올린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매수 대응이 가능하겠지만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냥 하락세로 빠진다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계속 매도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를 보든 유로FX 차트를 보든요. 지금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선물에서 가장 방향이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전고점 자체를 찾자니 지금 65.95 라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라인 때까지 올라타기에는 또 눌림 자체가 엄청 강한 부분이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바로 직전에서 63.83 라인 부분에서 일단 고점 형성해줬기 때문에 저가를 안 무너뜨리고 그 라인을 올라타고 나서 한 파동 자체가 일단은 저가를 안 무너지는 한 파동 자체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자리에서 일단은 진입 자리를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러한 자리들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좀 찾으셔서 어떻게 보면 역매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세를 좀 지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매매를 할 때는 또 비중을 줄이셔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 차원이나 안정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 흐름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살짝 추세 방향대로만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추세를 좀 바라보시고 하시는 매매인 만큼 그림으로 그려지니까 정말 이해가 좀 빠른데요. 일단 상승 추세일 때와 하락 추세, 일단 많이들 가격대가 좀 저점을 낮춰갔을 때 오히려 좀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잠깐 유로FX도 잠깐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유로FX도 보면요. 아까 전에 지금 우리가 방송 10시부터 하면서도 계속 강한 하락세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까 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나왔죠. 다만 맞습니다. 이제 저가를 못 무너뜨리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전고점 자체가 1.23645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645 라인 올라타고 나서 그 다음 눌림 자체가 저가 라인을 못 무너뜨렸을 땐 그때는 이제 매수 대응, 단기적으로 매수 대응으로서 1.239 라인까지 일단 갈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아직 전고점 자체를 갱신을 못했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매도 포지션 들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홀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 항상 어떤 종목이든 기술적 분석은 똑같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대 포지션 안에서 추세가 참 중요한 것이 해외 선물이기도 합니다. 일단 뭐 유로FX를 좀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640달러입니다. 1.23, 640달러 이후에 또 눌림시 다시 한번 좀 올라갔을 때는 매수적인 관점으로 이제 추세 좀 방향을 좀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매도로 홀딩을 하셔라라는 말씀이십니다. 앞서서 그려주신 그래프를 잘 머릿속에 좀 그리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차트를. 그렇다면은 일단 변곡점을 가장 잘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래하시는 분들이 변곡점 찾기를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비법 아닌 비법을 또 팁을 또 얹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돈유까지 정말 특별한 질문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계속해서 좀 질문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접수를 해주셨는데 끝자리 5977님이고요. 미국채 10년물 질문입니다. 일단 미국채 10년물이고요. 매수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120-04에 매수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10년물 국채 확인해 드리면요. 자, 오늘 장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4거래일 연속 빠지고 있고요. 120-03.09입니다. 0.16% 약보합권이고요. 일단 3월 15일에 기록했던 고가죠. 120-23.09에서 좀 흘러내렸고 이후에는 다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매수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폭에서 손실 구간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는 앞으로 대응 전략, 이제 손절과 이제 목표 틱을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가격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저가 라인 자체가 추가적으로 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120 오늘 당일 저가 라인 부분 있잖아요. 일단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아주시고 일단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추가적으로 전고점을 못 넘긴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대응하시고 짧게. 네,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탄다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120-06 라인과 그리고 08 라인까지 일단은 또 짧게 수익을 청산하시고 나서 방향을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적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짧게 조금 청산하시고 그 다음 자리 좀 바라보자라고 하셨거든요. 120-06, 08에서 좀 수익 청산하시고 다시 올라갔을 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보자 말씀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상담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장한 지 이제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15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도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경희 PD 어떤 뉴스 정리해볼까요? 네,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현재 WTO 멤버들이 인도의 뉴델리에서 비공식적인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지금 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50개국 가까운 나라들이 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느끼고 있다라고 WTO 쪽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미팅이 한 이틀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오늘은 아마 첫날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과 함께 WTO 멤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고 또 단결된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WTO 쪽에서 이 의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아자베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이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WTO의 어떤 룰 하에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함께 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무역 분쟁 관련된 우려로 인해서 각국 쪽에서 이제 WTO에 제소를 하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공식적인 미팅은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WTO 멤버들의 의견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지금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 쉽사리 좀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WTO 쪽에서도 이 부분의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함께 들고 있는 국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국가들 50개국이 넘네요. 정말 다양한 국가들이 이렇게 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흐름이 나올지 저희 신세계통에서도 함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이었고요. 아무래도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셨을 것도 같은데 이런 어려운 시장을 또 마스터님, 날씨반 마스터님이 나오셔서 좀 해결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날씨반 마스터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사실 아시아장하고 유럽
증시처럼만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줬으면 미국 증시 자체도 조금 개장하고 나 좀 어떻게 보면 진입 자리도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면서 같이 한번 수익도 냈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 조정의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어서 매수냐 매도냐에 대해서 방향을 지금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을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향 잡는 방법 있죠? 전고점,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분봉이든 틱봉이든 상관없으니까는 이 부분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 지금 FOMC 앞두고 좀 경계감이 있는 만큼 방향 잡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방향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마스터님의 이런 의견과 그런 전략으로 자신의 수익을 좀 지키고 관망하는 부분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기현 PD 오늘 또 어땠나요? 네, 오늘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들 많이 나와서 그만큼 좀 집중이 되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0분 전에 들려온 속보인데요.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또 한 번의 그 총기 사고가 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ABC 뉴스 쪽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좀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점이 지난 2월에 플로리다에서도 같은 이 총기 사고가 있었죠. 이후에 고등학생들이 그 거리로 나와서 또 시위를 하는 모습도 좀 목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총기 사고 관련돼서 NRA 즉 전미 총기 협회가 항상 좀 비난을 받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입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백악관 쪽에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러한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까지 오늘 전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기 사고가 계속해서 좀 불거져 오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요. 어떻게 이어가는지 좀 저희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해설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뭐 FOMC 앞두고 경계감 때문에 시장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마스터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적극적인 시장 대응보다는 방향성 나오고 나서 진입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신세계 2부에서도 다양한 전략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전략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장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